전 시간에는 태분안의 정리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회로가 있을 때 그 중에 부하를 하나 정해놓고 부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로를 태분안의 등가 전압원, 태분안의 등가 저항 이렇게 두 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태분안의 정리였고, 등가 회로를 바꿀 때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 부하 저항을 오픈시키고 거기에 걸린 전압을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부하에서 회로 쪽을 바라봤을 때 전압원은 쇼트시키고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오픈시키고 개방시키고 해서 합성저항 하나로 구한 게 태분안의 등가 저항이 됐었습니다. 태분안의 정리와 함께 전압과 전류는 어쨌든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태분안의 정리는 전압에 관련된 거고 전압원에 관련된 거고, 오늘 검사할 노턴의 정리는 전류원에 관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태분안은 전압원인데 노턴은 전류원하고 등가 저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관이 굉장히 깊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턴의 정리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노턴의 정리를 검사를 또 할 겁니다. 노턴의 정리를 태분안의 정리처럼 같은 회로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회로와 노턴의 등가 회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태분안의 정리가 물론 헬름홀츠가 그 전에 발견을 했지만 그게 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태분안 때문이라고 했죠. 태분안이 1883년에 그거를 발표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노턴의 정리는 전압과 전류 관계는 약간 대칭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43년 정도 후인 1926년에 벨 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던 노턴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갭이 한 43년 차이가 나죠. 사진에서 주변에 기기가 많이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노턴의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41년간 벨 연구소에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벨 연구소는 어쨌든 간에 뭐 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연구소임에는 분명해요. 공학자나 물리학자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 벨 연구소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턴의 정리는 태분안의 정리에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바꾸는 것과 아주 엇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분안의 정리에서 우리가 회로를 하나 예를 들어서 검증을 했는데 그 회로 가지고 똑같이 검증할 수가 있어요. 아주 비슷해요. 노턴의 등가 회로는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바꾸는데 그런 과정과 아주 비슷해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수많은 회로가 있을 때 로드를 하나 잡고서 그 로드를 쇼트시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는 오픈시키고 전압을 쟀었는데 오픈시키면 무한대가 되니까 그 부하 쪽이, 이번에 설명할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는 부하 저항을 쇼트를 시켜요. 쇼트시킨 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노턴의 등가 전압 원으로 넣고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저항처럼 노턴의 등가 저항도 똑같아요. 노드에서 나머지 회로를 바라봤을 때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그 나머지 회로에 합성 저항을 부여해서 그것을 노턴의 등가 저항으로 넣는 거예요. 태분안이나 노턴의 등가 저항은 똑같겠죠. 그래서 태분안 정리에서 사용했던 그 회로를 가지고 똑같이 노턴의 정리도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를 검증할 때 우리가 이 회로를 사용했죠. 이 회로를 사용해서 검증의 착상은 회로적으로 계산해가지고 R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고친 다음에 RL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면 검증이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아래 표현된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을 때 같으면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했죠. 근데 노턴의 정리도 이거 가지고 노턴의 등가 회로를 바꿔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이거라면은 노턴의 정리도 검증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한번 노턴의 등가 회로를 그려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턴의 등가 전류원을 구할 때 로드 부하를 쇼트시킨다고 했어요. 쇼트시켜서 노턴의 등가 전류원을 구하고 부하에서 바라봤을 때 노턴의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태분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과정으로 하면 돼요. 일단 전체 저항을 구해서 그것을 전압을 이 저항으로 나눠주면
IS가 나오겠죠.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토탈 전류. 그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탈 저항을 구할 텐데요.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걸 풀어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거를 확실하게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이게 RT예요. RT. 토탈 저항이에요. 이쪽 전압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토탈 저항. 이 저항을 가지고 VS를 나눠주면 IS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IS는 RT분의 VS가 되고, 토탈 저항으로 VS를 나눠주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례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R2 플러스 R3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지워지죠? 네. 이 삭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IS는 토탈 전류, 회로에 들어가는 토탈 전류를 구했어요. 이걸 저쪽에다 쓰고 나머지를 계속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턴의 정리에서 부하를 쇼트시키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꾸면은 노턴의 등가 전류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태분한 정리 우리가 검증할 때도 봤지만은 전류 분배 회로가 되죠. 전류 분배 회로가 되니까 바로 식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여기 뭐 IL이라고 썼는데요. IL은 R2 더하기 R3에 R2에 곱하기 IS가 되죠. 그래서 IS를 구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내려와야 되죠. 자, 그럼 식은 간단하게 되는데요. 이거 똑같으니까 지워줄 수 있죠. 지워줄 수 있고, 네. R2는 이쪽으로 보내서 R2 VS 이게 IL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이게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 전류원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다 써보죠. 이제 그 다음에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하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저항을 의미하니까 이거는 쇼트가 되고 금방 구할 수 있겠죠. R3 더하기 이게 병렬이 되겠죠. 병렬. 그렇게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통분해서 식을 다 써줘 보기로 하죠. 노턴의 등가 전압원이니까 IL이 곧 IN이 되는 거예요. 노턴의 등가 전류원을 IN으로 쓰자고. 그래서 요거는 IN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노턴의 등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RN이라고 쓰자고요. RN. 저쪽에다 써놓자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뭐 거의 식을 다 만들었어요.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 전류원과 내부 등가 저항을 이제 구했으니까 노턴의 등가 회로를 보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이게 노턴의 등가 회로죠. 노턴의 등가 회로인데 요건 다 구했어요. IN을 구했고 그 다음에 RN을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로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로드를 달고 RN을 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L이 우리가 회로에서 구했던 IL과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 구했던 IL과 이 IL이 같으면 노턴도 검증이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류 분배 회로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L은 RN 더하기 RN에 곱하기 IN이 되겠죠. 혹시 왜 이렇게 식이 전류 분배 회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는지 좀 아리까리한 사람은 제가 전기전자의 기본 다지기에서 전압 분배 회로하고 전류 분배 회로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게 금방 이렇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RN과 IN이 다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은 복잡하겠지만 마지막 과정이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L을 이 식들을 대입해서 구해봐야 되겠죠.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IL은 식이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금방 지워지는 게 보여요. 지워지는 것의 미학.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거를 통분하죠. 통분해서 같이 써보기로 하죠. 그럼 통분하면 플러스 R1RL R2RL이 되겠죠. 통분해서 올려주면 잘 보세요. 이제 곱하기니까 이거하고 같죠. 이거하고 같으니까 이건 지워져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지워지는 게 또 뭐예요? 여기 분모, 여기 분모. R1 더하기 R2를 곱하고 여기다가 R1 더하기 R2를 곱하면 이 두 개 지워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식은 복잡했지만 금방 나오죠. 막 지워지는 게 있으니까 금방 나오는데, 그러면 노턴의 등가회로에서 우리가 부하를 달고 그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회로에서 구한 그 로드에 흐르는 전류하고 태분안의 등가에서 구한 그 로드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것이 같으면 이것도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아래 보이는 식이 우리가 회로를 직접 계산했을 때 로드에 흐르는 전류하고 태분안의 등가회로에서 등가회로를 거친 다음에 부하저항에 흐르는 전류였어요. 여기 구한 거는 노턴의 등가회로로 바꾸고 그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예요. 같으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노턴의 정리도 검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나? 틀리나? R2VS 같죠? 이거 같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죠. 처음에 R1R2 같죠? 그 다음에 R1R3 같죠? 그 다음에 R1RL 같죠? R2R3 같죠? 그 다음에 R2R 같죠? 우리가 원래 구했던 그 회로를 태분안과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꿔서 로드를 달고 부하를 달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더니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등가 회로로 바꿔서 계산하나 그냥 회로로 계산하나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 태분안의 정리 또는 노턴의 등가 회로, 노턴의 정리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이제는 태분안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로에 의심 없이. 자, 이제 어떤 회로를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바꿨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으로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회로를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꿨다. 간단한 계산으로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한 계산으로 변환 가능한데요. 우리가 태분안의 등가 회로 했을 때 태분안의 등가 전압,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구했어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노턴의 등가 전류원하고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했어요. 가만히 보시면 노턴의 등가 저항하고 태분안의 등가 저항은 같죠. 중요한 것은 노턴의 등가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다. 태분안으로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건 모른다고 치고 이것을 알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노턴의 등가 전류원과 내부 저항 가지고 어떻게 태분안의 등가 전압원으로 바꿔주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이걸 한번 곱해보도록 하죠. IN 곱하기 RN이 VTH가 나오나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RN이고 이게 IN이었어요. 곱하면은 태분안의 등가 회로의 전압원이 되는지 보죠. 이거 지워지죠? 그러면 R2VS가 돼요. 이거하고 비교해봐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태분안의 등가 전압원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했어요. 노턴의 등가 전류원으로 한번 바꿔주고 싶다. 태분안에서 노턴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전류를 구하려면
전류는 R분의 V니까 그대로 나눠주면 요거 지워지죠? 노턴의 등가 전류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똑같죠? 노턴의 등가 회로나 테븐의 등가 회로를 구했으면 그 양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회로를 가지고 계산해서 테븐 안의 등가 회로를 그리고 또 계산해가지고 노턴의 등가 회로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턴의 등가 회로나 테븐 안의 등가 회로가 나오면은 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븐 안의 등가 회로가 굉장히 낮이잖아요. 그걸 구해서 노턴은 거기서 좀 계산해서 등가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